저는 사실 이렇게 꼼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약 같은 거 계산하지 못한다. 성격이 단순해서 그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는 게 잠깐만 들어보자. 굉장히 오해를 사용하는 발언. 우리 단순한 사람이 갑자기. 네, 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라오병원에서 저는 고관절과 무릎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 서울라병원에서 무릎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 서울라오병원에서 고관절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윤필환입니다. 만나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한번 해주시죠. 스탑워치를 좀 켜주셔야 돼요. 1시간 걸려요. 네, 의사가 되는 과정을 다 아실 테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하면서 이제 모든 과를 돌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저는 정형외과 인턴을 안 돌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 학생 때 정형외과 실습을 돌 때 급성 복통으로 수술을 할 뻔해가지고 우리 2주밖에 실습 안 하잖아요. 그렇죠. 2주 중에 열흘을 못 나갔어요. 저는 사실 정형외과를 못 접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잘 모르고. 잘 모르시고. 이제 인턴 끝나고 저는 군대 먼저 갔잖아요. 군대를 제가 어디 갔냐면 이제 공수부대 멋쟁이. 출신. 군의관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모든 환자가 정형외과 환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정형외과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서 정형외과를 선택을 했는데 인턴을 안 하셔갖고 정형외과 인턴을 하셔야 이게 고생을 한번 하시는 건데. 편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실습을 돌 때 지하철에서 평소에 안 보던 정형외과 책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정형외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어디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현실에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구나. 그런 느낌이 한번 팍 왔었고 실습 도는 내내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아버님께서 정형외과 의사셔가지고요. 네,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저희가 다 배운 네, 저희들의 의사님이시죠. 스승님이시고. 예, 저보다 더 친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항상 의사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말리셨어요. 너는 의사하지 말아라. 이과 지방 원서가 쓰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지원하기 2주 전에 갑자기 외고로 돌렸어요. 그래서 과거 지방에서 외고로 돌려서 외고로 갔는데 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지원서 냈는데 본인이? 예, 그래서 지원을 내는데 아버님 만류하셨어요. 너 하지 말고 가라. 근데 어머님이 이제 몰래 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봐가지고 몰래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정형외과가 이제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쓸 때 아버님이 또 반대하셨어요. 넌 내과를 가거나 정형외과를 가서 아버님한테 저는 사실 이렇게 꼼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약 같은 거 계산하지 못한다. 성격이 단순해서 그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는 게 잠깐만 들어보자. 굉장히 오해를 사용하는 발언. 우리 단순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좋으신 교수님께서 왜 아들을 정형외과 못하게 했을까? 혹시 그동안 가르쳤던 레지던트들이 뭔가 안 좋아 보여서 하신 건 아닐까? 저는 사실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 진료 과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정형외과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외과나 뭐 흉부외과 우리 드라마에 항상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손에 쥐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넌 바이탈한 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삶과 죽음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당장 정말로 엄지손가락이 망가서 뭘 잡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 정말 삶의 퀄리티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과는 그런 정말 바이탈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뭐 걷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를 다 충족시켜 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환자를 치료해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서 저는 더 정형외과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는 해병대를 갔는데요. 해병대는 지원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해병대를 갔는데 서해 체육단 백령도를 갔습니다. 백령도 해병대 얼마나 환자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전부터 진료를 열심히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다른 모든 군의관들은 이미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후회는 안 했죠. 후회 안 했습니다. 저도 정형외과를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적은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서전으로서 수술을 정말 저희는 다른 수술과 동일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고 결과도 아무 문제 없이 잘했는데 뭐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기거나 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는 예측치 못하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확률상에 걸리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정말 좀 많이 힘들죠. 네. 환자들도 분들도 물론 힘들어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보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좀 힘들 때가 있죠. 저도 뭐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의대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의 그 신념도 있어서 항상 남을 도우라고 저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도 의대를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형외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라서 저희는 할 일을 하는 건데 환자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니까 그 자체로도 되게 고맙죠. 40대 여자분인데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판매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쩔쩔매고 막 무릎이 붓고 그래서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셨는데 잘 낫지도 않고 그러면서 진료실에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얼마나 힘드셨으면 몇 개월을 거의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근데 이분을 검사를 쭉 이것저것 다 해온 것도 제가 보고 다시 한 것도 있고 하지만 당장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빠뜨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고 관리를 좀만 해주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정말 너무 쉬운 거잖아요.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해 줬는데 이분은 그거를 다행히 감사하게도 잘 실천해 줬어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달을 정말 이를 악물고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한 달 뒤에 오시면서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웃음을 띠고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좋아져서 그것도 진짜 제일 보람 있죠. 다시 일도 하고 네. 한 7년 되셨을 거예요. 7년째 저한테 매년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이제 그 얘기 하죠. 네. 저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이제 좀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고관절 질환 중에서도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 인공관절 하면 되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받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혈액암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뭔가 고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괴사라는 병이 생겨서 골두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걷질 못하죠. 16살 여자아이였는데 근데 뭐 그때부터 이제 인공관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 이제 고3까지 갔죠. 이제는 더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해서 입시 시험을 다 마치고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을 다 했어요. 그때까지 참 잘 견뎌오고 표정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늘 불편하고 힘들었죠. 근데 인공관절 수술하고 1년 뒤에 남자친구랑 손을 잡고 딱 병실로 외래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그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정말 남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저 레전트 때인데요. 1년차 레전트 때니까 사실 뭐 정신없고 막 환자들 보기도 힘들고 그럴 때였는데 다발성 외상 환자가 왔었는데 양쪽 다리 골반 다 부러졌던 환자고 머리에도 뇌출혈에다가 복부 장기파열까지 있어가지고 인공호흡기 차고 있을 정도로 거의 사경을 헤매는 분이었고 중환자실에서. 막 머리도 막 피는 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환자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치프가 돼가지고 외래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환자분 중에 일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봐드리는데 어떤 환자가 커피를 사들고 좀 젊은 남자가 들어오는데 오시더니 갑자기 울면서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라고 해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저는 환자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왜 생판 모르는 남자분이 와서 울어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상황 설명하시면서 저였다. 근데 제가 정말 지옥 같은 중환자 생각인데 나중에 눈 떴을 때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계속 퍼드는 선생님 얼굴이 너무 기억나서 선생님이 진료한다는 내용을 듣고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 사고 싶어서 왔다. 잊을 수 없는 얼굴이죠. 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울라 그래. 뭐 꼭 정형외과라서 그냥 의사하게 잘했다. 누군가 이렇게 저 같은 새끼 의사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레전트지만 그걸 그렇게 굉장한 호의로 기억해주고 온다는 게 굉장히 감명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 윤재원 원장님은 제가 이제 아산병원 교수 때도 전공의로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그랬을 것 하셨고 같아요. 환자한테 진심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그 환자분이 그걸 당연히 알아주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인사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